네, 안녕하세요. 예,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재산 분할 있죠. 네, 상속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고 부르죠. 이것과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이 두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돌아가셨을 때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이제 상속인들이 갈라갖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재산을 뺏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다 증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을 비율을 구하는 방법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을 받는 그 규모, 재산에 대한 공식을 알아보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이든 반환 청구 소송이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든 내가 이기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평상시에 여기까지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지역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먼저 상속 비율. 우리가 상속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증여 재산에다가 유증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 재산을 더한 다음에 빼기 상속 채무를 뺍니다. 상속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실 때 빚진 거 이런 겁니다. 에다가 법정 상속분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가 법정 상속분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수익, 자기의 증여, 그러니까 해당 상속인이죠. 해당 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을 뺍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상속 분액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하면서 그 해당 상속인, 각 상속인들의 상속 분액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걸 갖고 실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고 재판합니다. 자, 요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유류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정 상속 분액이 아니고 유류분액으로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상속으로 받은 게 들어가죠. 상속으로 받은 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반환 맛을 유류분액이 됩니다. 이래서 원래 상속을 하게 되면 유류분을 하게 되고 유류분을 하게 되면 상속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예. 물론 기억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뼈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분하고 상쇄분할하고 유분삭분하고 차이 나는 건 곱하기 2분을 해주는 거. 예. 그리고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순상속분을 빼주는 거. 이 딱 두 개만 틀립니다, 이게. 예. 두 개만.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 자, 여기에서 상속계산 분할이든 유류분이든, 어차피 이 상속분은 아까 얘기한 이 상속 비율 구하는 겁니다, 이게. 예. 상속 비율이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에. 예. 저거는 없겠습니다. 예. 예. 순상속분이라고 해서. 예.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해당 상속인, 이게 이제 유류분으로 가면 유류분으로 바뀝니다. 해당 유류분권자로 바뀝니다. 예, 증여. 예. 요거. 예. 유증은 내가 이걸 다 받은 거기 때문에 무표현다. 자, 증여. 요거. 그리고 요거. 예. 대부분 이겁니다. 예. 뭐 물론 뭐 이런 상속 채무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상속 채무냐, 어떤 건 상속 채무가 아니다. 이런 건 있는데, 그건 판례로 가는 거고, 뭐, 사실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다. 이게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법정 상속분액과 유류분은 커집니다. 네. 이거에 곱하기 법정 상속 지분이 곱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액이 되고, 이거에 거기에 법정 상속 지분에 곱하기 다시 2분의 1을 하면 유류분액이기 때문에, 이게 많을수록, 내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은 당연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사실은 변수가 없습니다. 예. 뭐 자기가 유증 받았는데 유증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예. 상속재산 딱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부분들은. 근데 이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10년 전에 장남 이름으로 아버지가 부동을 해줬는데 이게 장남 이름으로 산 게 이름으로 소유권 명의를 등기를 마친 게 재판부에서 증여를 인정할지 안 할지 틀립니다. 만약에 이게 10억짜리고 상속인이 자녀 2명밖에 없다면 이게 들어가는 순간 내 법정 상속분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억이 증가합니다. 유럽은 2억 5천이 증가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 내 법정 상속분액은 그만큼 없어집니다. 5억. 유럽은 2억 5천을 내가 못 받게 됩니다. 인정 못 받으면.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밑에 증여는 내가 해당 상속인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뺏기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이게. 나의 법정 상속분이나 유럽의 액으로부터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건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 적으면 내가 많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증여를 이게 만약에 0이 됐다. 그러면 나는 뺄 게 없습니다. 법정 상속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근데 이게 법정 상속보다 액보다 많습니다. 그럼 나는 받을 게 없습니다. 네. 법정 상속분액이 10억인데, 내가 증여받은 게 6억입니다. 그럼 나는 4억밖에 증여를 상속을 못 받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 증여와 이 증여가 두 가지의 증여가 있습니다. 이 증여는 나뿐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합쳐진 금액을 의미하는 증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받은 것만 의미합니다. 결국 나는 안 받은 걸로 판단이 되면 좋고 남들은 많이 받은 걸로 인정을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든 유류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산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쟁점도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쟁점도 동일하다 보니 하는 방식도 유사하고 뭐
진행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론을 뺏어오는 거고 그 상대 분할에 있는 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인데 뭐 이게 어떤 건 중요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건 중요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상대분할 사건과 유리분할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리분할 때와 상대분할 때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상대분할은 주로 이제 공평, 형평을 우선시합니다. 근데 유리분은 이미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분할에서도 인정할 거를 유리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라면 유리분 사건도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재 분할을 먼저 가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공격할 때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받았으면 유리분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든 유리분 반환 청구든 산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승패는 유증, 증여, 이 증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그리고 내가 나한테 인정되는 증여를 최대한 내리는 거, 0으로 만드는 거, 0에 가깝게 만드는 게 소송의 과정입니다. 유리하고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고 이거 만원만 좋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받은 증여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증여는 전부 다 인정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뭐가 이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상속재산 분할이든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이든 큰 차이가 없는 거 절차가 사실이 비슷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이든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이든 쟁점이 이겁니다. 그냥 두 개. 다른 거 있긴 있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의 90%는 이거 두 개 갖고 싸우는 건데, 두 개 갖고. 근데 이게 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과 유리분 반환 청구 소송의 산식을 통해서 그 소송에 승소를 하려면 내가 어디에 주력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 이야기 강가 이재호였습니다.